밖에 할 말 없으십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번방 사건은 수천 명의 남성들이 박사와 가까스의 범죄에 환호를 하고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구걸하면서 피해 여성 한 명을 두고 집단적으로 저지른 인격 살인 현장이라고. 텔레그램 성착취는 믿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세계였거든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박사는 물론 가담자의 신원까지 전부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벌써 380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요. 지난해 한겨레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 오늘 폰터뷰에서는 오연서 기자와 함께 이 사건을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최윤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24시팀 오연서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 N번방이라는 게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텔레그램 안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한 고등학생이 있다는 제보를 제가 아니라 김환 기자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보도가 나간 뒤에 제보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N번방을 아냐? AV 스누프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올라온 텔레그램방 링크로 시작이 된 게 N번방인데 이게 바로 새로운 성착취 세계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준 제보 메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텔레그램 내 고단방이라는 곳이었고, 고단방에서는 여러 성착취 영상들이 있는 다른 방의 링크들이 이렇게 공유가 됐던 거예요. 고단방에 처음에 링크가 올라오면 그 링크가 1번방 링크인 거예요. 1번방으로 가고 1번방에서 또 새로운 링크가 올라오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 방이 이제 2번방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처음 이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됐던 건가요? 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여성들은 급전이 필요했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어떤 구인 광고를 보고 박사나 갓갓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스폰 알바 이런 것들을 하면 너희들한테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여성들을 유인한 다음에 급여 지급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정보를 캐내는 거죠. 그 이후부터 좀 가학적인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요구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사실상 찍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나체와 화장실 배경이 드러나게 얼굴을 찍어서 올려라, 이것만 하면 돈을 준다, 이것만 하면 돈을 준다 하면서 계속해서 좀 수위가 높은 영상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성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네가 이제까지 찍은 영상을 신분증과 함께 내가 인터넷에 유포시켜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시킨 범죄가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갓갓과 박사는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갓갓은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시초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세계에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돈 거래를 통해서 이 영상들이 오가진 않았었는데 N번방이 지난해 한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나타난 게 이제 박사인데, 박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어떤 방을 만들 거고 거기에 어떤 영상을 올릴 건데 이 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지불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모네로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서 악질적이다라고 표현할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몰래 찍는 방식의 불법 촬영물 유포도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심각하게 이루어졌지만, 박사가 자기 말로 표현하기를 작품성이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용어로 포장을 해서 가학적인 영상을 이렇게 유포를 해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나는 박사의 노예다, 이런 것들. 얘네는 나의 노예고 얘네 나한테 이미 개인정보가 책잡혔기 때문에 어디에도 신고하지 않는다. 참 신기하게도 진짜 문제의식을 안 느끼더라고요. 거기 안에 있는 남성들이 얘네는 진짜 신고를 안 하는구나, 돈 받고 이 행동을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갖고 놀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올라오면 우리 저기 가서 같이 성폭행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약간 수위가 높은 뭔가를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여성을 두고 뭔가를 하자고. 그럼 거기에 부응을 해서 박사가 이 여성을 더 약간 농락시키는 방식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계속해서 유포해왔습니다. 그런 식의 범죄가 이루어졌던 점에서 기존의 범죄보다 조금 더 잔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사가 사실상 지배자의 역할을 한 거는 맞는데 굉장히 이 방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잘하고
어떤 직원의 역할을 주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원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면서 이 직원한테 네가 이 여자의 개인정보 좀 알아와라, 아니면 이 여성한테 가서 성폭행을 하고 와라 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 그러면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도 취재가 됐나요? 실제로 박사의 지시로 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남성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이번에 이제 검거가 된 인물 중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N번방의 가입자가 그때 26만 명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일까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 명 이상이 있었던 거는 맞고 뭐 10,000명이 있었든 26만 명이 있었든 간에 사실 그 방에서는 그 어떤 제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뭐 모니터링하고 있는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방은 제대로 잘 폭파되지도 않아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제 동조하는 남성들이 있었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성관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 게 기본적으로 박사가 피해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노예라는 용어거든요. 네. 얘는 애초 갖가지의 범죄에서도 똑같은 게 드러났던 게 얘네는 신고 안 해요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박아놨어요. 근데 박사도 이것과 비슷한 말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또 그런 범죄를 당해도 되는 여성은 없는데 그 방에 있는 남성들은 계속해서 박사의 그런 말들에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도 지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무법지대다, 경찰이 절대 수사할 수 없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확신 같은, 맹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제보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제 10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에. 지인 능력방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제 쉽게 오가니까 5,000원, 10,000원씩 막 오가니까 자기 학교 친구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합성도 하고 어린 남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가리고 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뭐 후드 모자를 아예 손으로 잡고 아예 눈까지 이렇게 가렸더라고요. 보면서 더 화가 많이 났고 이렇게 정말 그 몇 분 만에 여성의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과 이런 것들을 다 유출을 해서 유포하고 이랬던 본인이 자기 얼굴 저렇게 드러내는 거에 저렇게 극도의 좀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평범한 남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충격적이었고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사이버 안전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 검진을 받고 있다. 네. 이 피해자가 이제 어떤 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조사를 받으면서 유치장에 있었는데 자해를 한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미열 증상이 있으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피해자 인터뷰도 직접 하셨잖아요. 유독 좀 마음이 아프고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였었나요? 무섭다. 꼭 잡아주세요. 꼭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어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의 주소가 다 이제 그 가해 남성들한테 유출이 됐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네. 무서워서. 그래서 친구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친구한테도 왜 피신을 했는지는 이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친구가 없을 때만 저랑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랑 저랑 통화를 할 때는 막 통화를 하다 갑자기 뚝 끊겨요. 뚝 끊긴 이유가 뭐냐면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끔찍하더라고요. 여성이 겪고 있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몸소 전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언제 박사가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와중에 인터뷰에 나선 분들이시죠. 공포 나간 이후에 박사가 판결의 피해자 1, 판결의 피해자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아서 마포를 하더라고요. 박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이 있겠죠. 우리의 그 판결의 취지에 응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자에 대한 압박이었겠죠. 이제 너네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너네 취재는 하나의 가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어쨌든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취재를 하다 보면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피해 여성들의 인터뷰를 하고 또 다시 텔레그램 방에 가서 피해 여성들의 그런 범죄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내가 지금 피해 여성을 취재하는 건지 피해 여성을 가해하는 건지에 대한 좀 혼란이 생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혼란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피해자분들과 아직까지 신고 못한 잠재적 피해자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피해자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좀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사가 검거가 돼도 사실 이분들은 공포에 떨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내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나? 나도 어떤 범죄자인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당당하게 피해 구제를 받는데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 다 떠나서 죄책감만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검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게 일단 우선일 거고요. 박사 한 명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 네. 이 범죄와는 상관없는 박사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박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박사의 공범, 박사 방해 회원들,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또 이렇게 논의하는 거에서 좀 주목력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텔레그램 성착취는 하나의 믿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세계였거든요. 어떤 보안성이 좋은 매체를 만나면 이런 세계는 또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여성은 이래도 된다, 이 여성은 돈을 받았으니까 벗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성관념에 대한 사회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이 사건 취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